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늦은 밤 택시 20여 대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수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관저 인근으로 택시를 연달아 부른 걸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예약 택시 한 대가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목으로 향합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택시가 지나갑니다. 초록불이 켜진 예약 택시가 잇따라 나타나고 새벽 4시가 넘어서도 택시의 등장은 계속됩니다. 새벽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택시 20여 대가 이 도로를 따라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비 경찰이 관저로 향하던 택시들을 제지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경찰에 호출을 받고 와 지정한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로 향한 겁니다. 호출자는 같은 연락처를 이용해 5에서 10분 간격으로 관저와 20m가량 떨어진 곳에 택시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호출자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택시 호출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통신 자료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관저를 경비하는 202 경비단에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택시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 남양주시, 충남 태안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주 2명의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처럼 모두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공장 철제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공장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오전 7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이 불로 인근 폐기물 업체 직원 6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달 9일 화학물질 저장 창고 화재로 인근 하천이 오염됐던 곳과 그리 멀지 않아 당국은 오염된 소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5시 30분쯤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창고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전 5시 45분쯤에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폴리 염화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폐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 당국이 방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세 곳 모두 지난달 31일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공장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4년간 샌드위치 패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12,000여 건.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약 800명에 육박하는데 이 가운데 80명이 사망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취약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철판과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티로폼이 불이 붙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은 양쪽에 얇은 철판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가 건축 자재에 대해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지만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소방 시설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항공 화물을 통해 마약류를 대거 밀수해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산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다음 위치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땅을 파헤칩니다. 잠시 후 하얀색 물체를 집어듭니다. 이내 가방을 열어 물건을 담습니다. 프랑스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마약입니다. 마약을 숨겨둔 뒤 텔레그램으로 주소와 사진을 보내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지검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몰래 들어온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수거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끼리 대면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코카인 약 750g으로 2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검찰은 코카인 이외에도 필로폰 370g과 대마 1kg 등도 압수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반입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밀수 조직원도 검거됐습니다. 이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자 주거지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중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통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제를 잡는 소방대원들이 보이스피싱, 통신금융 사기를 막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범인까지 붙잡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범죄를 직감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소방대원들의 적극성이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소방관들이 차에서 내리고 종이 가방을 든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근 소방서로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이 40대 여성,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수거책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 같다는 70대 남성의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해 수거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70대 남성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해소가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곳에서 수거책을 만났습니다. 수거책과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인근 소방서에 들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시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소방서입니다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니 바로 전화를 종료한 상황이었고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대원들은 수거책이 있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른다.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건네주면 물건만 받아오면 된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